아니, 이게 뭐예요? 명품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상견례에 나오시는 거예요? 50대 중반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호텔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집안 아들인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라는 거죠? 김영호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었기에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선택한 정장에 깔끔하게 손질한 외모, 그리고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설렘까지. 하지만 예비 며느리 어머니 박미경의 첫마디는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도대체 이 험난한 상견례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김영호는 33살 딸 민수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지만 소박한 모습이었죠. 검은색 정장은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고 시계는 평범한 국산 브랜드였습니다. 가방도 명품이 아닌 실용적인 서류 가방이었어요. 맞은편에는 예비 며느리 지수와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 박미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이었어요. 에르메스 바디백, 샤넬 정장, 까르띠에 시계까지. 그녀의 눈빛은 처음부터 김영호 일행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품정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민수 아버지 김영호라고 합니다. 김영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박미경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네, 박미경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건조했고 악수도 형식적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박미경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영호와 민수의 옷차림과 소지품들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철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그런데 댁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작은 회사요. 어떤 종류의 회사인가요?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물류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김영호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죠. 박미경과 박철호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지수는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란 아이라서요. 박미경의 말투는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김영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그리고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민수를 위해 참아야 했죠. 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뒀어요.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남구요? 어디쯤인가요? 평수는 어떻게 되고요? 박미경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30평 정도 됩니다. 신사동 쪽이에요. 김영호는 담담하게 답했죠. 박미경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0평이요. 신사동에서 30평면 전세겠네요. 우리 지수가 그런 작은 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박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김영호는 박미경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과 마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지난 20여 년간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거든요. 화려함보다는 겸손함을, 과시보다는 절제를 선택해왔죠. 사실 김영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죠. 실패와 좌절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 지금은 강남 일대의 건물 5채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 되었어요. 하지만 김영호는 절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것도 봐왔고요. 그래서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겸손한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가족들도 김영호의 진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죠. 박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수와 어울리는 가문을 원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집안 말입니다. 어머니,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지수가 부끄러운 듯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잖아. 좋은 대학, 유학 모든 걸 최고로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평범한 집안과 결혼하겠다고. 김영호는 평범한 집안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 깊이 생각했죠. 과연 박미경이 말하는 좋은 집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도 민수를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바른 인성을 갖도록 노력했어요. 김영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인성이요? 요즘 세상에 인성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에 김영호의 눈빛이 잠시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이상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지수가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지수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예요. 김영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재산을 안다면 박미경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수와 지수는 두 가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이 어른들의 현실적 계산에 짓밟히고 있었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박미경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김영호 가족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듯 더욱 거칠게 나왔죠. 그리고 차는 뭘 타고 오셨어요? 박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국산차를 타고 왔습니다. 김영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국산차요? 박미경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우리는 수입차만 타는데요. 벤츠, BMW 이런 차들 말이에요. 혹시 그런 차들 타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의 차고에는 롤스로이스와 벤츠 S클래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검소한 국산 세단을 타고 다녔죠. 필요 이상의 과시를 싫어했거든요. 차는 이동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철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동수단이라고요? 차는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위감은 최소한 외제차는 타야죠. 지수가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미경은 아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지수야, 내가 아직 어려서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조건들이 맞아야 해. 그녀는 계속해서 김영호를 공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수와는 격이 안 맞아요. 우리 지수는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어요. 유치원부터 사립으로 보냈고 피아노, 발레, 승마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김영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마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승마장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지수는 파리에서 유학까지 했어요. 거기서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갔다고요. 박미경의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요. 박미경이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 최선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예요? 30평 아파트의 국산차. 박철호도 거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망이 없어. 더 큰 꿈을 꿔야지. 우리 지수 아버지인 나는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법 큰 회사를 말이에요. 김영호는 박철호가 말하는 건설회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 말하지 않았죠. 아무튼 우리는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박미경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지수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박미경이 비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거야? 현실을 봐야지. 그 순간 김영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지수의 순수한 사랑이 이렇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죠. 박미경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수와 결혼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강남의 100평대 아파트는 준비하세요. 그리고 외제차도 사고요. 그것도 못하면 결혼은 없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김영호는 박미경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100평대 아파트와 외제차를 요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정말로 선택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그런 조건을 맞춰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자신이 아는 아버지는 그 정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지수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미경은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한 게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김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가? 그런데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영호야, 사람은 돈으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때로는 그 돈으로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단다. 김영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딸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 그리고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박미경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교양 있는 중산층 부인 같았지만 실제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속물이었어요. 사람을 오직 경제력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죠. 김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0평대 아파트와 외제차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지수와 어울리죠. 박미경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김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조건을 갖추면 마음을 바꾸실 건가요? 박철호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설마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농담도 그럴듯하게 하셔야죠. 그 순간 김영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제가 그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런 걸 갖추고 있다고요? 강남의 100평대 아파트는 물론이고 외제차도 여러 대 있다면 말이에요. 김영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영호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민수도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경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허풍은 그만 떠시고요. 진짜 그런 게 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겠어요? 김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겸손한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죠. 숨긴 게 아니라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김영호의 말에 박미경과 박철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박미경이 여전히 비웃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부동산 앱을 열어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강남구 일대의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시세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들이었죠. 박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입니다. 강남구에만 건물 5채가 있어요. 김영호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박철호가 휴대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어요. 화면에 나온 부동산들의 규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전체 자산보다 훨씬 컸거든요. 설마, 이게 진짜예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호가 다른 앱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자동차 관리 앱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등 고급 수입차들이 리스트에 나열되어 있었죠. 외제차도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김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이쪽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김영호가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구나. 지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사랑하는 민수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죠. 박미경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김영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딸과 결혼할 사람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그 말에 박미경과 박철호의 얼굴이 땀으로 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동안 저희를 시험하신 건가요? 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시겠죠? 당신들은 사람을 오직 겉모습과 재산으로만 판단하는 분들이군요. 박미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김영호는 냉정했습니다. 몰라서요? 제가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사람의 됨됨이는 재산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미경과 박철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김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제 재산을 보고 달라진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반대하실 건가요? 박미경과 박철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오해를 했네요. 박미경이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 사장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김영호는 그녀의 변한 태도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며 갑질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아까까지는 그냥 무시하시더니요.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호도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김영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다고요? 저희를 무시하고 모욕한 게 조심스러운 거였나요? 그 순간 박미경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영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이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거만하게 굴던 여성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영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사과라니요. 아까는 제가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시더니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사과하시는 건가요? 박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김영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계속했어요.
민수야, 이분들이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래야 지수와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거야. 지수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김영호 아버지의 놀라운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죠. 박철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요. 김영호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겉모습요? 그럼 제가 가난했다면 계속 무시하셨을 건가요? 사람의 가치는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 질문에 박미경과 박철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영호의 말이 완전히 맞았거든요. 그들은 오직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김영호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것도 결국 제 재산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굽히시는 건가요? 박미경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자신의 속마음이 완전히 간파당한 기분이었죠. 사실 그녀는 김영호의 재산을 보고 나서야 태도를 바꾼 것이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어요.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는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어요. 그럼 제가 다시 가난해진다면 또 무시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예의를 지키실 건가요? 그 질문에 박미경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김영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당신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미경과 박철호는 숨을 죽이며 김영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김영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남의 건물 5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레스토랑 전체를 압도했어요. 박미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5개라는 말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은 그녀 가족의 전 재산을 합쳐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그럼 정말로. 박미경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신사동 건물, 청담동 건물, 압구정동 건물까지 모두 제 소유입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연 매출이 김영호 소유. 건물 하나의 월 임대료에도 못 미친다는 걸 금세 계산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박미경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됐어요. 방금까지 거만하게 굴던 여성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김영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박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박미경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사과했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지수가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박철호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저희 부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김영호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정말로 잘못을 깨달으신 건가요? 김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김영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가난해져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시겠어요?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김영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철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미경과 박철호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김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외모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가정부, 배달원, 청소원 같은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박미경이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지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박미경과 박철호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김영호는 박미경과 박철호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박미경의 눈에서는 아직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민수와 지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수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놀랐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재산이 많다는 사실보다는 그것을 겸손하게 숨기고 살아온 아버지의 인품에 감동했죠. 아버지,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영호가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수야,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더 훌륭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돈 때문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박미경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앞으로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김영호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소중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씨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철호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만 생각하고 살았네요. 그날 이후 박미경과 박철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더욱 예의를 지켰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음식점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택배 기사님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와 지수의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김영호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고 박미경과 박철호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김영호는 여전히 검소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하객들이 그의 인품에 감동하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박미경은 김영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김영호가 부드럽게 답했어요. 변화시킨 건 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저는 단지 거울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날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깨달음이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